여러분께서는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오래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서로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날의 대화를 통해 저는 제가 그간 확신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진정으로 믿어온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날 쏟아진 수많은 질문 속에서 제가 끝끝내 지켜낼 수 있었던 명제는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역사의 진보. 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며 표현하고 공유할 줄 아는 존재이기에 존엄하고, 과거 수천 년간 그러했듯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존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저라는 인간을 특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특정한 근거 아래 형성된 확고한 생각이며, 개인의 알미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주변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변함이 없을 것이라 믿는 명제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사 가운데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란 그리 많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고 계신가요? 한 번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 그 근저에 놓인 근거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더욱 건강한 믿음을 위해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느끼고 생각한 걸 표현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106방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영화는 PK, 별에서 온 얼간입니다. 제목이 좀 길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PK, 별에서 온 얼간이라는 인도 영화고요. 세월간이를 만들었던 감독, 그리고 그 주연 배우가 나와서 찍은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다룰 영화가 아니었어요. 다룰 영화였으면 진작에 개봉했을 때 전해드렸겠죠. 지금 이 영화를 보실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예술영화관 몇 곳을 제외하곤 저도 그렇게 봤고요.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우리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전에 2번 정도 출연을 했었던 최 기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최 기사인데, 네, 안녕하세요. 네, 최 기사가 강력 추천해서 보게 된 영화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최 기사. 안녕하세요. 최 기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최 기사가 사실 1년도 더 전에 더 퍼지 거리의 반란 이 영화 방송에서 처음 우리 방송을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완전 히트작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레이? 네. 기억나죠? 더 그레이였나요? 네, 50가지 그림자. 50가지 그림자. 그 영화를 통해서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어땠어요? 기억나세요? 벌써 1년이나 됐네요. 네. 그때 되게 첫 번째 녹음은 저도 되게 노하우가 없었고 네. 처음 해보는 거였고 그래서 되게 당황했고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나요. 네. 방송 나간 건 한 40분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때 녹음은 한 2시간 정도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기사분과 함께 했는데 그때는 더 첫 번째보다는 좀 매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그 비 오는 한강변에서 진행을 했고, 정말 막 옮겨다니면서 철도 피하랴, 뭐 피하랴. 네. 두 번째 방송은 지금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 모 사립대, 네. 그런 스터디룸에 몰래 무단 침입을 해서 제가 잠입해서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오늘이 또 추석 연휴의 세 번째 날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월요일 오전인데, 오전은 아니고 오후 됐구나. 월요일 오후인데, 최 기사님은 이번 한가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중요한 나일이 껴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추석 당일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보냈어요? 아니, 한가위가 자기 생일인데 그걸 회사에서 보냈단 말이야? 네, 야. 한가위 겸 생일이었는데 네. 출근을 하게 됐죠. 일단 쌍피네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참 못 쓰겠네. 돈은 충분히 벌어요? 그렇게 일하고?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기사가 이렇게 추석까지 출근을 하는 그런 강행군 와중에도 우리 방송을 녹음을 하러 왔어요. 네, 우리 방송을 녹음하러 왔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강력 추천하는 영화를 이건 꼭 녹음을 해야 된다 이러고 가지고 왔습니다. PK
별에서 온 얼간이. 이 영화 어디서 언제 봤어요? 본 거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 전작이었던 세월간이를 굉장히 인상적이게 봤었는데요. 그 감독과 그때 주연했던 배우가 다시 모여서 만든 영화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영화가 인도에서 최다 관객 수를 갱신했다고 해요. 아니, 궁금한 게, 인도에서 최다 관객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PK 이 영화가 인도에서 2천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2천만? 예. 야, 그럼 생각보다 별로네. 우리가 5천만 인구인데 1,000만 영화를 찍는데 그쪽은. 근데 훨씬 인도가 좀 낮잖아요.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걸 네. 감안하면은 그래도 적네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별로예요. 최다 관객이면 네. 적어도 뭐 억 단위가 나갈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1,000만인데. 우리 민족이라고 할까? 우리 국민들이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국민 영화 네. 요즘 뭐 거의 뭐 심심하면 1,000만 넘죠? 네, 근데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 맞나 싶어요, 저는 가끔. 약간 이게 정상적인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 좀 특이한 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녹음을 진행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앞에 카메라가 있네요. 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녹음 겸 이제 녹화도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카메라입니다. 근데 녹음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화면이 보이는 거죠? 네. 우리 올릴 때도 없는데 말이야. 혹시 모르죠? 뭐 이렇게 쌓아 나가면은 네. 뭐 새로운 시도? 네, 뭐 한가위 겸. 네. 이렇게 앵글을 보면서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영화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디오 자키 뭐 이런. 그렇죠. 예. 예,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영화 프로그램들에서 빨간 안경 쓰시고 나오는. 그렇죠. 그분 평론가 분이랑 옆에 이제 무슨 칼럼니스트 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찍잖아요. 네. 비슷하네요. 느낌 좀 오네요.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이거 방송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참 안타깝고. 네. 나중에 좋은 기회 되면은 네. 혹시 우리가 미디어로 언제 쏠 수 있게 되는 그런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 네. 네, 이런 거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빨리 방송 진출해야죠. 네. 네. 안경을 하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어떤 좀 파란색으로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의 세 번째 날 PK 별에서 온 얼간이라는 영화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사와 함께 예고편 듣고 방송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नाम क्या है तुम्हारा? नाम नहीं है कुछ हमारा बाकी जाने का है सब पीके पीके बुलावत पीके हो क्या पीके है क्या करते क्या हो? एस्ट्रोनॉट हम हमारा रिमोट कंट्रोल चोरी हो गया है पुलिस वाले इंसान होते हैं भगवान नहीं। ये पे तेरी मदद भगवान ही कर सके भाई। जी का देखो सब का नाम रट रहा है ये शिव जी के डमरू का टूटा हुआ मन का है इसे ले जा ये शिव जी के डमरुआ का मन का नहीं है ये हमारी प्रॉपर्टी है बस हमका घरे पहुंचा दीजिए मैं तुम्हारा रिमोट दिलवाऊंगी पीके, पर तुम अपने घर वापस जरूर जाओगे। पूरा गेम समझ गया हम वहाँ कौनो बैठा है जॉन उनका फिरकी ले रहा है सब मैनेजर का कॉल रंग नंबर पर जा रहा है रॉन्ग नंबर पूरे देश से रॉन्ग नंबर आ रहे हैं फतवा निकल गया, लड़कियां स्कूल जाएंगी तो गोली मार देंगे। रॉन्ग नंबर है ये रॉन्ग नंबर है रॉन्ग नंबर है। हम बोलते नहीं दो ही भगवान एक जॉन हम सबका बनाया जेका तुम लोग बनाया PK 이 영화는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외계인이 겪는 좌충우돌 신앙 탐방기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이게 지구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죠. 네. 외계인이 지구로 와서 네. 뭔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기별로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네. 그것 때문에 지구에 남아서 벌이게 되는 온갖 좌충우돌을 담았습니다. 네, 그런 영화인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 떠오른 생각이 네. 이 영화가 되게 많이 다른 영화들하고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세월간이를 만든 감독이다. 네. 그리고 아미르 칸이었나요? 그 네. 주연 배우가 네, 국민 세월간이 배우라고 예, 인도의 국민 배우다 해가지고 약간 인도풍의 영화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거는 헐리우드 전형적인 그런 상업 오락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전 세계적인
취향과 많이 비슷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 그랬냐면 오프닝 장면이 일단 지구로 넘어오는 장면이잖아요. 네, 외계인이. 그렇죠. 예. 그래서 발가벗고 예. 딱 인도의 어느 사막 같은 곳에 불시착을 해요. 그래서 진짜 발가벗고 목걸이만 하나 삐용삐용 거리는 네. 그 리모컨 목걸이만 하나 쥐고 있어요. 그 리모컨 목걸이가 이 영화의 문제의 근원이죠. 네. 그거가 있어야지 다시 우주선을 불러서 돌아갈 수 있는데 네. 그게 없어가지고 못 돌아가는 상태예요. 네. 이 외계인의 임무는 지구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외계인이 살던 행성에서 자기들하고 정말 똑같이 생긴, 네. 비슷하게 생긴 지구인들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되고, 지구라는 네. 행성을 알게 되고, 이곳을 탐사하고자 이 사람을 보낸 건데, 네. 이 외계인이 와가지고 그거를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찾기 제일 위해서, 중요한 거죠. 예, 진짜 온갖 일들을 겪는 과정을 그렸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떠오른 영화가, 외계인 하면 어떤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E.T.죠, E.T. 그죠? 예. 이 영화가 E.T.랑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왜냐면 E.T.가 왜 지구에 왔는지 기억하세요? 지금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식물 탐사하러 왔었어요. 아, 얘가 원래 식물 연구하는 애라서 네. 그 행성에서 네. 식물을 탐사하러 왔는데 네. 식물 탐사를 너무 열심히 하던 와중에 네. 자기 빼고 다 간 거예요. 자기만 놓고. 그래가지고 얘가 완전히 당황하게 되는, 그러면서 지구인하고 섞이게 되고, 네. 그리고 그 지구인과 섞여서 지구인들의 그런 병들어 있는 모순들과 그런 아픔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시각에서 치유를 시켜주고 나서 자기는 떠나게 되죠. 네. 그리고 얘가 떠남으로 인해서 지구에 있던 사람들은 얘가 왔다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고 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건데 그 속에서 뭐 동심도 찾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영화도 거의 똑같습니다. 아, 네, 얘가 지구를 뭘 알아보러 왔다가 네. 진짜 운 나쁘게 우주선을 다시 못 부르는 상태에 처하고, 그래서 지구에서 사람들과 유대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이 사람을 위협하고 따돌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결국 이 사람이 떠나가게 됨으로써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몇한테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거죠. 저는 E.T.라는 영화랑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기사는 이 영화 보면서 어떤 뭐 닮은 영화랄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따로 그 다른 영화랑 뭐 엮인다기보다 이 감독과 이 배우의 전작이었던 네. 그 세월간이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음. 그 영화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감독이 갖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그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해 볼 만한 사회적 이슈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유쾌하게 네. 그리고 상쾌하게 통쾌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풀어내는 게 정말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본 거죠. 네. 이 영화가 E.T.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E.T. 같은 영화는 전형적인 상업물이자 가족 오락물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형태, 틀은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인과 인간관계, 유대관계를 맺고 네. 그래서 나름의 파문을 일으키게끔 하고 돌아간다. 네. 이 전형적인 구조는 똑같은데 그 지구에서 벌이는 일들의 그런 형태가 다르죠. 그 일들이 정확하게 이 영화는 종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아, 종교, 그러니까 인도 사회의 어떤 모순을 겨냥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들이 믿는 게 진정한 신이냐, 인도 사회에 신이 엄청 많은데 네. 그 신들이 각기 정말 인간을 위하는 신이 아니라 네. 그리고 진짜 인간을 창조한 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네. 어떤 인간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네. 그런 만들어진 신이다. 아, 그런 문제의식을 막 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신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네. 영화가 겨냥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점이 교육 문제에서의 그 본질이 약간 비틀려 있는, 네. 본질과 그런 형식이 뒤섞여 있는 교육 문제를 건드렸던 세월간이라는 영화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죠. 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네. 기독교에 대한 얘기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느껴지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되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많죠. 뭐 개신교 안에서도 뭐 분파가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 천주교는 하나지만, 뭐 네. 그 다음에 또 불교 쪽에서도 여러 개의 또 분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것들이 네. 그 종교 믿으신다는 그 성직자분들이 네. 사실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결국 신과 인간의 매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매개가 오히려 인간을 등치는, 신을 팔아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되게 통쾌하게 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비판을 하는,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영화라고 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먼저 떠올라요. 네. 그 영화 기억하세요? 네.
톤이나 이런 건 상당히 다르죠. 네. 그 영화는 정말 절절한 드라마 속에서 종교에 대한 위선을 까발리는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네. 사실 보다 보면 이 영화의 그런 유쾌하고 통쾌한 방식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통쾌하고 후련한 장면이 한 장면쯤 나오지만 다 거짓말이야 그 노래가 나오는 네. 장면에서. 하지만 영화 대부분은 정말 절절하게 네. 깊이 있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살펴보면 이 영화는 상당히 특색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 사회에서 네. 이걸 이렇게 가볍고 유쾌하게 다룰 수가 있는가.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의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그런 선명한 메시지를 되게 쉽게 풀어내는 게 이 영화의 정말 큰 장점이고요. 반면에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를 돌아보면 네. 이 메시지 자체가 조금은 오래되고 진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그 중간에 있는 성직자들의 그런 위선을 폭로하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그런 종교들일 수 있는 것들이 네.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왜곡돼서 그 네. 인간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데 쓰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라는 걸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 자체가 새로울 게 없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종교, 그러니까 뭐 인도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요. 네. 우리나라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종교에 대한 뭐 문제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별로 개선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교회 수는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뭐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뭐 그리고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바로 할 수 있게 1층에 네. ATM기를 갖다 놓는다던가 그렇죠. 그리고 카드 결제기를 갖다 놓는다던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되게 오래된 문제이지만 바뀌지 않는 뭐 그 문제 인식을 하는 거에 비해서 바뀌어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이럴 때 한두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럴 만한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사실 메시지가 오래되고 진부하다라고 하려면 그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을 때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도 이 영화는 상당히 유효한 메시지예요. 네. 분명히 20년 전, 3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심지어 200년 전, 300년 전이라고 없었겠습니까? 뭐 예수 나올 때부터 뭐 석가모니 나올 때부터 그 다른 종교들의 엄청 그 위선적인 모습들 폭로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 건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 시대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 네. 여전히 종교와 신과 그런 것들을 팔아서 기적해가지고 장사를 해먹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지만 그 병 걸려서 정말 힘들어한다 아내가. 그러니까 뭐 어디 말도 안 되는 곳 가서 기도해라. 네. 우리나라 종교에서 뭐 기도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태반은 뭐 그런 쪽 아니겠어요? 네. 사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맨날 추적하는 종교 문제를 보면 가관도 아니고 네. 우리 주변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년 예배, 뭐 커다란 기도회, 뭐 예배회, 뭐 이렇게 커다란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가관도 아닌 얘기 하는 데가 정말 많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부자는 천국 갈 때 무슨 낙타가 바느끼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신년 예배 가보면 태반이 뭐 부자 되는 무슨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교회를 한 두세 군데를 제가 신년 예배를 가봤는데 공통점이 다 그런 거였더라고요. 부자 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다녔었는데요. 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니까 네. 당연스럽게 하나님이 계시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계속 기간이 지나가고 점점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사안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되려 이런 부조리함, 모순된 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신이 계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 의심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뭐 제가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네. 이 정도로까지 뭔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보면서 여전히, 그러니까 되게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통쾌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 역시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에서 그런 의미로 가장 기억이 남는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중간에 이 PK가 이 종교를 어떻게 가리키냐면 롱 넘버라 그래요. 잘못된 전화번호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한테 무언가를 애걸하고 구걸하고 혹은 요구하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인간이 신에게 어떤 요청을 구하고 기도라는 방식으로 신은 그거를 들어주는데 네. 이 사이를 매개하는 그 성직자가 중간에 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네. 거죠. 뭐 돈을 갖고 오라느니 네. 아니면은 뭐 어딜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느니 정말 말도 안 되게 혹은 막 고행을 하라느니 막 네. 땅바닥을 구르고 어떻게 하라느니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외계인이 PK가 정말 신이 인간들의 아버지라면 인간들이 신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네. 신이 저렇게 욕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당연한 생각이죠. 그냥 네. 기초적인 생각이에요. 애들 마인드죠. 아니 우리가 정말 아파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네.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너 지금 땅바닥 굴러. 그러면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너 지금 저기 가가지고 저기 가서 뭐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다시 돌아와. 막 수년이 걸려서. 네. 그럼 도와줄게.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난 전화 같은 거다. 중간에 누가 껴가지고 네. 잘못된 걸 자꾸 알려주고 있는 거다. 처음에 PK는 그 중간에 끼네를 겨냥하지도 않고 심지어 네. 그냥 나는 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그 신한테 기도가 간 게 아니라 다른 놈이 잘못 받아서 나한테 잘못된 걸 알려준 거다. 장난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장난 전화 같이. 예. 근데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잡아서 중간에 낀 성직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라는 문제의식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영화가 초점을 종교한테 가게 되는 거죠. 네. 이 대목이 잘 나타나는 게 자기가 인간들의 허점이죠. 예. 그 벽돌 하나, 커다란 돌 하나를 딱 박아놓고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어떤 피치 같은 걸 해놓고 네. 거기에다 동전도 많이 앞에다 놔요. 아. 그리고 그 장소가 대학교 앞이죠.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불안과 그런 심리를 노려서 예. 이런 신 같은 것들이 네. 오히려 활개를 치는 거다. 가짜 신이 네. 하면서 그럼 얼마나 돈이 쌓이는지를 봐라 라고 해요. 그 옆에서는 차를 팔고 있고요. 냉차를. 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와서 막 절도 하고 돈도 놓고 막 하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그런 위선이나 뭔가 잘못된 왜곡이나 이런 것들을 딱 파헤친 장면이 아니었나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그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였어도 네. 정말 간절한 시험, 정말 간절한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이 영화는 정말 객관적인 시각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인간이 불안할 때 뭐에라도 기대고 싶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동조하는 심리 때문에라도 해보고 싶고 네.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노려서 그렇게 상당히 흥행을 하게 되죠.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쉽게 창조될 수가 있는가. 그 네. 신이라는 게 인간의 불안감과 네. 그런 또 동조심리나 뭐 이런 것들의 근거에서 그렇게 성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네. 정말 진짜 신들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최 기사는 이 영화에서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이런 거 있나요? 이 영화 자체가 일단 영상이 되게 좋아요. 그 배경들이 좋고 벨기에가 나오네요. 벨기에 나오죠. 네. 예쁘게 나오죠. 벨기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벨기에의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담았고 그다음에 인도 가보지 않았지만 되게 인도의 많은 모습들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그런 영상이 기본적으로 되게 좋지만 저한테 기억에 제일 남는 장면은 그 대사예요.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 성직자 중에 한 명을 초청해서 PK와 둘이 이제 대담을 나누죠. 근데 그때 하는 얘기 중에 그 PK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우리를 만든 신, 하나는 우리가 만든 신.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에서 제일 핵심적인 대사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학교 1학년에 기독교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레포트를 써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억나는 게 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신은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은 신이 만들었다. 네. 그것도 그 디마이아를 받았다고요. 아직도 생생한데 그분 아직도 수업 중에 계속 기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시던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려나 상의도 많이 받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나요 교수님? 네.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졸업할 때 그거 디마이나 끝까지 재수강하지 않았어요. 짜증나가지고 그 수업 듣기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식 자체는 그것도 약간 올드한 문제의식이지만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할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를 알고 있는 존재를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 당연히 불안과 공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우리 너머에 그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상정해 놓는 어떤 존재, 그 신이 있다고 믿는 한, 그리고 그 신한테 기대는 한 이런 뭐랄까요, 인간을 만든 신과 네. 혹은 인간이 만든 신, 이 두 가지의 그런 괴리랄까요? 그런 것들은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신들은 그런 걸, 불안과 그런 걸 이용해서 네. 인간한테 장사를 해먹고 또 어떻게 보면 진짜 신이 있다고 믿는 입장에선 정말 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형태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가장 기초적인 네. 부분을 이 영화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음. 네가 믿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걸 고민하게 해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영화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네. 변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주인공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라요. 네. 순진무구하고 자기는 지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색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 인간이 지구에 와서 좌충우돌 벌이는 이 과정 속에서 예. 그리고 악역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네. 신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무리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네. 원래는 이 신이 있나 없나 헤매고 있던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음. 이 영화의 이런 류의 영화에서 네. 가장 주요한 것일 텐데 네. 그 부분을 맡고 있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이 영화는 잘 아. 잡아놨어요. 네. 매력이 있어요. 네. 여주인공이 그렇고 네. 여주인공의 아버지가 네. 그렇습니다. 그들 사이의 드라마가 그렇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구조예요. 왜냐면 중간에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여자가 힘들 때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장면에서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문자가 오죠. 네. 아버지 분명히 인도 사람인데 문자 메시지는 영어로 뭐 shame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넌 정말 수치스럽다라고 해서 와요 문자가. 왜냐면 이 여자가 이제 취재 기자인데 방송국 네. 기자인데 이 PK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종교의 그런 부조리함을 다 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는 이제 독실한 네. 독실한 힌두교 이제 신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종파 네. 하나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되게 믿고 네. 있죠.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분한테 그렇게 모욕을 줄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참 부끄럽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딸이 그 문자를 받고 되게 시무룩해져가지고 네. 상당히 감정 기복이 큰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죠. 아, 이 아버지가 옛날에는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네. 특히 어떤 학예회인가? 네. 꼭 이런 영화에서는 학예회가 등장해요. 학예회에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박수가 다 끝날 때까지 휘파람을 불었다. 네. 그게 우리 아버지다. 네. 날 그렇게 자랑스러워졌다. 네. 하지만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 부끄럽다고 하신다. 이러죠. 저는 이 장면이 딱 나온 순간 아 휘파람 불겠구나. 아버지가 분명히 분다 했는데 이 결말에 불더라고요. 네. 이런 구조가 상당히 상투적인,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보다 이 형식 자체가 더 상투적인 거예요. 언제적 이티고 언제적 학예회입니까? 이런 거 딱 학예회 장면이 나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책 발표회 때 네. 나중에 막 휘파람을 부는데 그때 또 그 장면이 또 매력 있죠. PK가 이렇게 시무룩한 이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여자친구 네. 애인이 아닙니다. 여자인 친구입니다. 네. 여자인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죠. 네. 자기는 또 사모하는 속으로 예. 아, 우리 행성에서는 배터리를 채운다 이렇게 지쳐있을 때 네. 하면서 배터리를 채운다는 게 알고 보니까 춤이었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춤. 그 흔히 발리우드에서 네. 발리우드 영화에서 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그 거죠. 춤이죠. 네. 춤과 노래를. 우리가 참 가물을 그쪽도 많이 즐겨요. 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기한 게 우리나라에 김혜김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그 김혜김 씨의 시조가 그 김수로 왕이에요. 예. 김수로 왕 부인 기억하십니까? 뭐 어떻나요? 허씨 있어요. 허씨. 네. 그분이 인도에서 배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가야국까지.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역시 우리가 음주감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다 거기서 왔구나. 인도에서 온 거구나. 그분이 허모씨. 그분이 배를 타고 와서 김수로 그 왕과 가야국 금관가야의 왕과 이렇게 교합을 하셔서 네. 우리 민족의 상당 부분을 퍼뜨리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음주감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발리우드도 영화 하면 왠지 춤과 가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가무가 음주는 빼고요. 네, 가무가 가무의 비율이 영화에서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그 우리나라 영화는 이제 보통 요즘에 좀 길어져가지고 2시간 언저리 하죠. 그죠. 2시간 좀 적은 것도 있고 조금 넘는 것도 있고. 근데 인도 영화는 흔히 기본이 3시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많으면 4시간, 5시간 하는데 춤추는 게 2시간? 예, 약간 나이트 같은 역할을 대신 네. 해주는구나, 그리고 클럽이나.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춤 타임이 오면은 다 같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마당극 이런 거군요, 마당극. 어떻게 얼쑤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저 이 영화에서 상당히 그래서 의아했던 것도 네.
그 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세월간이 같은 영화는 아이즈웨 이런 게 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 만큼 뭐 네. 화장실 씬이라거나 막 심심하면 춤을 췄거든요. 네. 영화 속에서 좀 뭔가 약간 빈다 싶으면 무조건 춤을 네. 춰요. 얘네는 노래 부르고. 그래서 너무하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는데 이 영화를 막상 보니까 오우상 감독 있잖아요. 네. 홍콩의 오우상 감독이 그렇게 비둘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비둘기 나오는 정도로만 이 영화에서 춤이 등장하더라고요. 아, 이 영화가 지금 우리나라 개봉작이 네. 러닝 타임이 2시간 10분 조금 넘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개봉했을 때 네. 그 버전에 비하면 우리나라 게 25분 정도가 편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25분? 예, 그게 다 생일로 춤만 췄구나. 네. 그리고 왠지 다 그런 거 감이었죠, 같더라고. 다 감.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상당히 상업적으로 할리우드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편집의 의미네요. 네. 네. 많이 줄여진 거죠. 네, 인도의 현지화를 시키려면 또 춤을 많이 춰야겠어요. 우리도 수출하려면. 그래서 지금 개봉된 버전에서 남아 있는 네. 그 정도의 이제 가무들은 그 영화상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바라보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그 부분은 최소한의 부분으로 남지 않았나. 네, 그렇죠. 그 아까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그 배터리 충전하는 씬도 네. 사실은 이 배우가 춤을 추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눈을 감고 내가 하는 걸 따라해봐라고 네. 하니까 눈을 감으면 못 보잖아요. 그럼 눈을 떠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네. 어느 순간 무아지경에 빠져서 네. 얘가 막 춤을 추게 돼요. 네. 그걸 보고 반하죠. 네, 저라도 반하겠더라고요. 그 움직임이 남달랐어요. 네. 아무튼 정말 그 열정적으로 막 추는 그 여성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외계인이 반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서 멜로적인 요소가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전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항상 메고 다니는 그 소품 언제 네. 쓸까 했습니다. 네. 그 녹음기랑 라디오 같이 되는 거 그걸 메고 다니는데 나중에 다시 행성으로 돌아갈 때 배터리만 엄청 박스 2개를 해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무슨 캐리어 배터리를 캐리어 2개를 왜 이렇게 배터리로 다 채우냐 했더니 나중에 계속 지구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구를 그리워하려고 그런다. 네. 그래놓고는 뭐 물건 하나를 못 내려가지고 거기로 막 자리를 비우게 되죠. 네. 그것도 심지어 라디오를 놓고서요. 놓고달라고 하고. 그럼 여자는 당연히 눌러보죠. 네. 눌러보니까 자기 목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네. 하고 테이프를 바꿔서 해봐도 자기 목소리예요. 네. 그래서 알게 되죠. 아, 얘가 날 좋아했구나.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 약간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막 밀당을 나누는데 분명히 엿들을 것 같다 싶으면 뒤에서 엿듣고 있어요. 네. 저거 꼭 들어보면 멋있을 것 같은 거 생각하는 건 꼭 들어보게 돼 네. 있죠. 이 영화도 약간 그렇게 너무 막무가내로 풀려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형식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 네, 영화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형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네, 이 영화가 가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영화가 가진 거는 이 유치함 이런 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정말 쉽게 네, 모든 사람들한테 좀 그런다는 측면에서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아 이런 게 사실 취향인 것 같아요. 네. 국제시장 같은 영화도 그렇고 네. 해운대도 그렇고 해운대는 좀 갈릴 수 있겠지만 네. 천만 영화라고 소위 불리는 영화들 중에서는 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분명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그 트렌드의 표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천만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트렌드의 중심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아,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작가로서 항상 고민을 하고 더 나은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트렌드를 선도하게 되거든요. 예. 자기가 트렌드를 선도하려는 목적이 없을지라도 예. 더 세련되게 되고 더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는데 분명히 뭐가 낫다 이렇게 건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새로움을 좀 높은 가치를 주는 편이에요. 새로운데 정말 새롭게만 하면 안 되죠. 네. 뭔가 난해하면 새로운 안 걸 되죠. 추구하다 보면 너무 난해하고 네. 자기 취향만 빠지는 길이 있잖아요. 뭐 컬트적으로 숭배받기도 하지만 정말 뒷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먼저 뚫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 그런 영화를 보면 되게 감탄을 하곤 하는데 적어도 이 영화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무게중심을 뒤에 두고 있고 천천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네.
촌스러운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었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또 아쉬웠던 거 하나를 들자면 영화가 급전개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영화 시나리오상 자연스럽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반부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롱 넘버를 처음 이제 알게 되고 네. 그 롱 넘버를 어떻게든 이게 방송 쪽으로 이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서 영화가 막 급전개가 돼요. 네. 근데 특정한 사원에 그 성직자와 맞대결을 벌이는 그런 구도로 흘러가면서 네. 약간 무리수를 두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끝장 토론을 하게 됐다. 네. 그래서 성직자랑 이 PK랑 어느 날 일요일에 뭐 만나서 토론을 한다 방송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결정적인 여기에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목걸이를 훔쳐간 범인이 잡혀요. 시골 마을에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범인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오죠. 네. PK 내가 얘를 잡아온다. 네. 그렇게 하면 잡아오는데 기차역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네. 폭탄 테러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죽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이 장면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영화 흐름상 너무 급작스럽게 등장을 하죠. 그때 그 영화 분위기랑은 확실히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이 흔히 이슬람 음. 극단주의자들 네. 그 종교에 빠지면은 종교에 정말 깊게 빠진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나 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우연치 않은 그런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단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 성직자를 지키기 위해서 네. 누군가가 행동을 한 거 이건 제가 과한 생각일까요? 아니요, 그치. 영화적으로도 중간에 등장하죠. 라디오나 그 TV 쪽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그 근본주의자, 네. 힌두교 근본주의자 단체가 네. 이런 자기신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그건 네. 우리가 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장면이 네. 등장을 하기도 하고 영화가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잘못 넣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영화를 외부의 외지인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바라봤을 때 그 종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선입견을 갖게 될 수가 있죠. 힌두교 사람들,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폭탄 테러를 하는구나. 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선입견을 심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영화가 그런 사건을 벌이기 이전부터 긴장감을 줬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성직자를 지키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네. 그 무리가 이들을 위협하는 장면도 먼저 보여주고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충격 효과를 준다고 할지라도 네. 계속 어떻게든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긴장감은 계속 줬어야 하는데 너무 뜬금없이 이 영화는 전반부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고향 마을에서 분위기 좋게 그 아저씨가 술을 마시면서 제가 내 친구야 하고 있다가 옆에서 헛소리하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우연으로 범인이 자기 PK 친구랑 같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기가 그 얘기를 먼저 털어놔요. 네. 아이고 막 내가 쟤한테 목걸이를 뭘 훔쳤는데 그걸 누구한테 팔았는데 팔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훔쳤는데 저런 놈이 저기서 성공해 있고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자기 입으로 다 털어놔요. 세상에 어떤 범인이 술 처먹고 거기서 이렇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정말 백번 양보해서. 근데 그 자리에 하필 PK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것도 말이 된다고 쳐요. 그렇게 해서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분위기 톤도 그냥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폭발이 빵 일어나면서 죽죠.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영화가 너무 설명 없이 급박하게 간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부작용들만 생성되는 거죠. 시나리오 내적으로는 정말 뜬금없어서 관객들이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이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낯설게 여길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온건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고 힌두교, 인도 저렇게 하는구나. 설득력을 잃게 되는 그렇죠. 설득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근본주의자들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차원에서 말을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첫 등장이 바로 폭탄 테러 하는 걸 얘기를 하는 씬이에요.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좀 어색함이 있었어요. 영화적으로 조금은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나. 조금은 영화가 급작스럽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마치 국제시장에서 폭탄 테러 씬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가 흔히 말하는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유쾌하게 풀어낸 건 맞지만 호평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호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혹평을 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결국은 새롭지 않음과 네. 새로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음, 네. 그 다음에 어렵게 풀어가는, 그러니까 수고롭게 풀어가야 하는 부분들을 너무 쉽게 풀어가려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악의가 맞지 않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네. 가장 힘들었을 부분들을 지켜보게 되거든요. 네. 영화를 만들 때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었나 보다는 네. 많은 이들이 고민을 하고 고심을 했을 법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가는지에 집중해서 보는데 이 PK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야 하는 부분을 너무 쉽게 풀어갔다. 고민이 너무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필요 이상의 혹평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완성도를 조금 많이 저해시켰다고 생각해요. 문제의식은 그 메시지는 좋았지만 담아내는 그 그릇이 너무 대충 만든 거죠. 네. 충분히 그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또 괜찮았던 부분을 뽑자면 네. 괜찮았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영화에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주인공 아미르 칸인가요? 네. 이 배우의 여러 가지 연기 스타일이나 움직임이나 춤추는 거나 이런 장면들에서 찰리 채플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버스터 키튼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고전 할리우드 코미디언이죠. 무성영화 시대. 네. 그 배우들의 움직임이 그리고 그 코믹한 스타일이 너무 많이 닮았다. 춤을 추는 장면들의 그 춤 동작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그 춤이 나오는 장면도 약간 모던 타임즈적인. 그러니까 모던 타임즈에서 네. 그러잖아요. 막 힘을 내요. 말을 네. 하면서 웃어요. 네. 잘 될 거예요. 아이조엘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모던 타임즈 보면 다 잘 될 거야. 네. 힘내, 웃어.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 네. 하면서 막 걸어가고. 그 무슨 백화점 같은 데서 얘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네. 밤중에 거길 빌려가지고 막 춤추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서 놀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네. 그 장면에서 막 춤추는 동작들이 이 영화에서 춤추는 거랑 상당히 또 연상이 돼요. 그리고 또 카푸치노 장면 기억나세요? 예. 그 옆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 카푸치노 같은 걸 마시면서 걷다가 네. 수염이 생기니까 네. 이 주인공 PK한테 네. 여자가 닦아줘요 그거를. 네. 그러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또 한 번 그러죠. 네. 또 닦아줘요. 자국에 가서 닦아주잖아요 그 여자 네. 캐릭터가. 네. 이 장면이 되게 찰리 채플린적인 느낌이 나요. 아. 그 영화를 보면 무성영화 시대에 심지어 그 장면이 회상 장면이라 네. 음악이 씌워지고 대사가 없는 무성영화 같은 느낌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찰리 채플린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이게 자꾸 그런 똑같은 걸 오마주. 두 번씩 반복하는 게 네. 오마주인지 너무 많이 따라해서 그게 변주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그 영화가 느껴지게끔 하진 않으니까 오마주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무튼 약간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잘 살린 듯한 느낌이 났어요. 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세월간이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전 세계적인 상업 영화를 네. 노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로컬리티를 조금 줄이고 지역적인 특색을 줄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많이 거친 영화였다. 25분을 덜어냈던 것도 그렇고 그 이외에도 조금 멜로적인 선이나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다듬어져서 네. 표준화된 영화였다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그런 영화치고는 상당히 또 잘 만든 부분이 많았다라고도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PK 별에서 온 얼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 크게 전반부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약간 네. 곤충 같은 영화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머리가 뭐냐면 그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네. 어떻게든 살아남는 과정이 그려져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 영화가 지구인 주인공이 있고 네. 외계인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이티랑 똑같은 거죠. 지구인 소년이 있고 외계인 이티가 있는 거예요. 그 둘이 교감하기 전에 교감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전반부입니다. 네. 그 전반부 속에서 PK가 회상을 하죠. 네.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서 다 보여줘요. PK가 살았던 온갖 종교를 다 헤치고 나온 거예요. 네. 이것도 보면은 영화 평론가들이 상당히 싫어할 만한 스타일이에요.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과거에 힘들었던 스토리를 한 번에 쫙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영화 문법적으로 보면은 네. 가장 편한 방식이죠. 그 주인공 두 명이 한 장소에 들어가요. 네. 유치장에 갇혀있는 PK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취재기자가 들어가서 너 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니? 네. 하니까 PK가 회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단다 라고 하면서 전반부가 이렇단다 라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설명됐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사실상 영화를 풀어가는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라는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나중에 생기니까
이 전반부를 보면은 정말 그렇게 해서 둘이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예. 믿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 그리고 그 믿게 되는 장면도 정말 쉬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클리셰? 클리셰. 이런 것들이 되게 클리셰적으로 등장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처음 계속 못 믿어요. 네. 주인공이 네. 얘가 진짜 뻥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지금 무슨 되도 않는 손만 잡으면은 네. 남의 생각을 다 읽는다 그러고 아, 수도 없잖아요. 뭐 별그대 뭐 이런 드라마도 항상 그런 수법 쓰잖아요. 다른 외계 드라마 보면은 뭐 다 초능력 있다 그러면 못 믿죠. 네. 그걸 입증하는 계기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영화 속 계기도 그거예요. 그 중간에 노부. 마침 이렇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네. 돈 좀 빌려달라고. 네. 나 흔히 지금 뭐 그냥 뭐 구걸하는 노인처럼 보이죠. 우리 지금 아내가 아파가지고 수술비가 얼마 부족한데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손을 잡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을 딱 빌려주죠. 네. 이것도 가져가라. 가는 사람 또 붙잡아가지고 이거는 팁이다. 팁이다. 네. 근데 그 병원 얘기를 하는데 팁을 갑자기 왜 얘기를 네. 하나 네. 뜬금없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갔는데 여자가 물어보죠. 다시 네. 또 속았네요. 네. 이 근처엔 병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PK가 얘기를 하죠. 사실 다 알고 얘기한 거다. 네. 저 사람 지금 아내 생일 몇 세 생일을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모아온 자기 월급 네. 모으고 했던 돈으로 지금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시켰다. 디저트를. 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빌리러 급하게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나온 거다. 네. 그래서 내가 돈을 줬고 팁도 해서 준 거다. 네. 그러고 나서 혼자 가요 집에. 네. 여자한테 따라갈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저쪽에 딱 뒤를 돌아봤더니 그 사이에 딱 안 가고 딱 코너를 도는 노인이 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가요. 네. 그랬더니 정말 호텔로 들어가네. 네. 그래서 식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할머니가 먹고 있어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이 딱 팁까지 주게 하는 모습까지 끝까지 보면서 네. 얘는 진짜다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클리셰 중엔 최고 클리셰다. 샹클리셰다. 이 영화는 클리셰로 뒤범벅된 영화지만 네. 이 정도면 정말 클리셰 대마왕이다. 거의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오면은 바로 윤재균 감독하고 상벽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감독이 있구나. 물론 2천만이시라니까 클래스는 좀 다르겠지만 한국 1,000만이면 인도 2,000만보다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윤재균 감독이 네.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네. 아니면 인도로 진출하고 이분이 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런 클리셰들이 뒤범벅된 네. 장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반부가 그렇고 또 중반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반부는 이 두 명의 캐릭터가 만나서 네. 서로 이해하고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가 네. 방송을 위해서 이제 매진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후반부는 멜로로 빠지면서 네. 또 아버지와의 가족 드라마를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이제 귀결짓는다고 하면 좋은 말이고 통폐합시키는 네. 그런 거죠. 다 온갖 가지쳤던 거를 통폐합시켜서 뭉뚱그려 결론으로 치닫는 네. 그런 이야기들인데 되게 단순하고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끼게 할 만큼 영화가 잘 갈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버려놓은 건 잘 했으니까요.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뭐 보통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분명히 유효하고 네. 답답한 문제의식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네. 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답을 못 구했던 그런 상황에서 결론 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그 통폐합시키면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함이 절정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을 외계인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나는 외지인으로 시각으로 보겠다. 왜냐면 언제든 튈 수 있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버려놓고 실제로 튀잖아요. 실제로 외계로 튀어요. 이런 문제가 지구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고 인도 네.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인도가 어떻게 될지는 관심이 없어. 갑자기 매도를 변한 다음에 튀는 거야. 아니 그 근본주의자들이 폭탄 테러까지 했는데 네. 걔네가 또 얼마나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텐데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문제의식을 던지고 튀는 거예요. 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 이런 게 약간 너무 이 인도 영화가 헤쳐먹고 튄다. 인도 외화를 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영리했다는 건 뭐냐면 네. 거의 2, 3천 년. 네. 뭐 2, 3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그런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 2, 3천 년 뿐이겠습니까? 인류가 1만 년인데 뭐 종교가 탄생한 게 한 5천 년 치면은 네.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 뭐 동물 같은 거 모시고 네. 이랬던 애들부터 있었다 치면은 그 시절부터 그렇게 해먹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옛날에 소도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주술사들 네. 뭐 곳곳에 그렇게 헤쳐먹는 애들이 있었을 텐데 종교 팔아가지고 그런 애들을 진지하게 다루면 사실은 네.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답답하고 네. 답이 안 나오고 잘 만들 수 있겠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서 웃음이 주는 힘이라는 게 또 상당할 수 있거든요. 아, 그 해악이라는 게 네. 때로는 이성이 풀지 못하고 논리로 풀지 못하는 것들을 유쾌하게 건드려주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도 코미디언이 한 번 와서 확 웃겨주고 지네 나라로 외화벌어 튀지만 그것들이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그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깊이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물론 우리나라에선 다 내려갖고 볼 수가 없지만요. 네. 그게 진짜 문제예요. 저희 아,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봤거든요. 배급이 너무 적었던 게 네. 일단 메가박스에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메가박스 애호가인데 아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롯데 시네마랑 그다음에 CGV에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부 이제 소규모 독립영화관들 뭐 지금도 근데 아직도 하고 있는 데도 있긴 하지만 네. 서울에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 상영을 하고 네. 또 그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먼 지역들이기도 하고 좀 네. 불편하죠. 네. 그래서 대규모 상영관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아트하우스 모모라고 네. 그 신촌 쪽에 있는 독립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이대 안에 있더라고요. 아 예. 이대 안에 이렇게 남자가 들어가니까 좀 민망하기도 했는데 좋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그 극장에 남자 비율이 너무 많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PK를 보시려는 분들은 다 이 아트하우스 모모를 찾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 관이 거의 꽉 찼거든요. 그 거기- 정도 수요면은 네. 다른 곳에서 한두 개 관 정도는 해줘도 좋겠다.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지금 개봉한 지 좀 오래 되긴 했지만 네. 그렇게 보면은 아직도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네. 이 배급 문제가 되게 고질적으로 많이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 네. 뭐 옛날에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죠.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게 정말 큰 파문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도 영화들이 계속 그런 배급 문제를 토로하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네.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규모 배급사들에서 네. 그렇게 미는 영화들이 거의 주력으로 하고, 네. 너무나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들이 헐리우드 A급 영화 나왔을 때는 다 조용히 쥐 죽은 듯이 발리고 있다가 네. 여름에 뭔가 자기네가 준비한 영화 있으면 한꺼번에 터뜨리고 네. 그래도 뭐 이번에 1000만 영화가 두 개 동시에 나왔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 관객의 선택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PK 같은 영화도 좀 의무적으로 한 곳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추천비 추천 시간 가죠. 네. 최 기사 이 영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추천이고 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추천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좀 할 거고 저도 한두 번 더 볼 거고 어떻게 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 하는 데가 없는데. 하나 있긴 아직 있으니까요. 아. 네,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네. 있고 일단 뭐 DVD 나오겠죠. PK 별의 성 열반이 뭐 어떤 이유로 추천입니까? 일단은 저는 저의 부모님 네. 부모님하고 제 동생 가족들한테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의 종교 그거를 이렇게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순히 인도 영화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문제 그런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준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좋고 그 다음에 영화가 자체가 그 아까 얘기했듯이 갈무리가 되게 깔끔했다고 했잖아요. 네. 보고 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게 스스로한테도 저한테도 그렇고 같이 볼 누군가한테 또 추천할 만한 사람들한테도 흔히 말하는 그 힐링이 되는 영화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추천입니다. 저는 이 영화 보말입니다. 네. 그 메시지 자체는 유효하고 그 메시지를 해학적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는 것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낌 역시 되게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영화에 추천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작가가 만든 영화, 작품 네.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틀 자체가 ET에서 빌려온 틀이에요. 네. 외계인을 등장시켜야겠다. 네. 얘를 통해서 종교를 까야겠다. 예. 이런 부분들을 비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영화가 ET였고 네. 그 ET의 틀을 그대로 빌려왔어요. 이건 뭐 오마주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마주적인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이게 오마주였으면 달 있을 때 자전거 타고 올라갔어야죠.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그거 나오면 넌 추천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이 영화. 처음 1시간 딱 지난 이후부터
무조건 달 커다란데 거기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네. 뭐 자전거 아니라줘요.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거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타고 걸로. 올라갔으면 날아가는 게 아니더라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디 인디펜더스 데이 나오는 그 네. 우주선을 몰고 와. 딱 봐도 이건 침략용이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다시 애를 데리고 오잖아요. 제 침략용이에요. 네. 이게 되게 선한 목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되게 이게 위선적인 영화다. 네.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고민들이 없을 뿐더러 너무나 상투적인 장면들이 많았다. 네. 그런 상투적인 장면들을 고민 없이 넣다 보니까 고민이 있어야 하는 그렇게 급변하고 인물들이 막 급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네.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변하는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끌어가지 못하고 되게 똑똑 끊어지게 만들었다. 네. 그거를 1시간 정도만 앉아서 충분히 고민을 해봐도 훨씬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 부분들 폭탄 테러 씬이나 이런 거 너무 아쉬웠고 네. 다 아쉬웠습니다. 그런 장면들 때문에 좋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은 못 드리겠네요. 보말입니다. 근데 배우들은 정말 좋더라고요. 아, 남자 여자 배우 다 아미르 좋았어요. 칸이랑 네, 그 아누시카 샤르마인가요? 네, 자구. 네. 네, 정말 이쁘더라고요. 저는 그 얼굴 쪽은 그렇게 이쁜지는 모르겠어요. 그 입꼬리가 너무 쳐져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발랄한 느낌. 네. 그리고 몸매도 좋고. 네, 나이를 찾아봤는데 네, 그 세월간의 때도 한번 논란이 됐지만 네. 그 아미르칸 같은 경우에는 50 예, 넘었죠. 넘었습니까? 52인가? 네. 그 정도고. 성룡형도 있는데 뭐. 네. 네. 그 자구 역의 네. 아누시카 샤르마는 27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 동생이네. 네. 네. 좀 우리가 한국에만 있지 말고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고 해야겠어요. 기회의 땅인 것 같아, 인도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인도 미녀들이 네. 뭐 거의 세계 최고의 미녀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그러게요. 참 매력적인 여성분이셨어요. 네. 네. 신앙송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 남자와 그 뭐예요? 무슨 서프라이즈나 나올 것 같은 러브 스토리로 다시 이어가는 그런 장면들. 아주 화딱지가 났지만 그런 부분들도 뭐 보편적인 트렌드의 중심에 네.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서프라이즈가 딱 그 보편적인 트렌드 아닙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너무 좀 창조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화딱지가 날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그런 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보말이고 최 기사는 추천이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한번 맞춰볼까요? 더 해볼 말 있나요? 오랜만에 해서 더 좀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네. 다음에 더 좋은 멤버 한 명 더 꾸려서 네. 혼자 쓰면 안 되겠죠? 어렵네요. 진짜. 네. 역시 3인 방송 체제로 최 네. 기사를 불러야지 제대로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한가위 남은 연휴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네. 못 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식당도 연대가 많고 보니까 그 다음에 택시나 이런 것도 많이 다니고 대중교통도 운행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연휴에 못 쉬는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더 알차게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실제로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은 연휴가 끝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오늘 저녁에 편집해가지고 오늘 밤에 편집해서 하루는 쉴 수 있게. 하루는 들으실 수 있게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위 잘 보내시고 다음 영화 찾아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사도 다음에 재밌는 영화 있으면 네, 같이 알겠습니다. 방송합시다. 예. 네. 그럼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김 기사 최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क्या हुआ? पापा का मैसेज है। वो शर्मिंदा है मैं उनकी बेटी हूँ। पता है, मैं ना 10वीं में थी जब मैंने अपनी पहली कविता लिखी थी पापा के लिए। मैं दिखती हूँ माँ जैसी सब कहते हैं, सब कहते हैं, सच कहते हैं, और मैं हूँ अपने पापा की बेटी। एनुअल डे पे सुनाई थी मैंने ये कविता। सब पेरेंट्स ने तालियां मारी थी। उन तालियों के बीच में ना कोई जोर जोर से सीटी बजा रहा था। तालियां रुक गई, वो सीटी नहीं रुकी। वो पापा थे। He was so proud of me.
और आज ये मैसेज भेजा। शेम्ड ऑफ यू। तुमरे फादर के दिमागवा मां कौनो रॉन्ग नंबर खिला मार के बैठा है। जौने दिन ही रॉन्ग नंबर निकल जाएगा ना, इतना सीटी मारेगा वो, इतना सीटी मारेगा कि रुकेगा ही नहीं ससुरा। मुझे नहीं आएगा पीके। सैड ना हो, चलो उठो। क्या अरे हमरे गोला पर जब लोग सैड होते हैं तो पता है क्या करते हैं? क्या कर रहे हो पीके? हमरे साथ करो, बैटरिया रिचार्ज ऑटोमेटिक। क्या हमका कॉपी करो, चलो। पीके? पीके हम क्या कर रहे हैं? आँखियां बंद करो। कि बंद करूंगी तो कॉपी कैसे करूंगी? हाँ ठीक है, तो खुली रखो। तुझे त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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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तकते रहना, तेरी ब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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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सुनते रहना, काम काज सब भूल भुला के तेरे पीछे पीछे चलते रहना। ये तो है बेस्ट ऑफ टाइम, लव इज अ बेस्ट ऑफ टाइम, प्यार प्यार बेस्ट ऑफ टाइम, ये लव इज बेस्ट ऑफ टाइम। अजब गजब से उथल पुथल है मनमा, कैसी है ये फीलिंग कैसे बताए, बैठे बैठे बिना बात मुस्काए, क्या है माजरा कुछ भी समझ न आए। का मन करे कि जोर जोर चिल्लाए, आज समझ में आ गया भैया लव इज बेस्ट ऑफ टाइम। फिर भी सोच लिया हूँ मन में एक बार तो इस जीवन में कर ले बेस्ट ऑफ टाइम, करना है बेस्ट ऑफ टाइम। आई वांट टू बेस्ट माय टाइम, आई लव दिस बेस्ट ऑफ टाइम।